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린 수소 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입니다. 예, 솔직히 문재인 정부 상대로 저격수로 활동하던 제가 뜬금없이 내용도 생소하고 어려운 그린 수소 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하고 나선 게 다소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구가 이제 대구인 저는 시민들로부터 대구에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늘 가슴 아팠습니다. 그 20대 국회에서는 물산업진흥법 만들어서 대구가 물산업 선도 도시가 될 기반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과장님 이 말 맞죠? 물산업이 아직 제대로 정착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 기업 유치하는 것 때문에 이거 만든 건데 아직 잘 안 돼서 지금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물산업만으로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물산업 외에 다른 산업에 관심을 갖고 이제 또 먼저 시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기재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서들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고 이 속에 그린 수소 산업이 필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그린 수소 산업은 미국 유럽연합이 선도하고 있고 중국도 따라가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하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으로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세계 각국의 그린 수소 정책이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김우재 교수님으로부터 수소 생산 기술 현황을 들으신 후 관계부처 공무원 두 분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그린수소 산업진흥법 제정 논의의 첫걸음이 되고 더 나아가 그린수소 산업의 발전이 지방경제, 특히 대구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약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걸쳐서 주제 발표와 토론자 발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맞춰서 토론 내용은 녹화 후 SNS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오늘 자리해 주신 발제 및 토론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토론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김우재 교수님이십니다. 환경부 기후전략과 오일영 과장님입니다.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최현우 과장님입니다. 제가 해야 될 핵심 얘기를 우리 의원님이 이미 모두 하셨습니다. 대구에 마땅한 기업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저희들이 이제 항상 그린 이런 말씀을 하면 대부분 분들이 환경 쪽으로만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린 산업의 움직임, 탄소 배출 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의 뒤편에는 신사업, 신산업 그리고 신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의 동향들을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 제로, 순제로라는 개념이 이제 EU에서부터 먼저 도출이 돼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EU, 중국, 미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까지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동시에 탄소 배출 넷 제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의 변화는 앞으로 아마 바이든 초기 4년 동안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위기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런 발언은 사실 약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한 번도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입으로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시진핑이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앞에서 직접 발표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중국의 입으로 발표한 것들이 한 번도 실행 안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30년에 탄소 배출 목표를 더 상향을 했고요. 다른 국가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유럽에 이어서 미국, 중국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그 주요한 자동차 회사들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장한 스타트업들, 뭐 테슬라는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넘었으니까요. 600조가 넘는 것이죠. 현대차가 주가가 최근에 올랐지만 뭐 30조 대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중국의 스타트업들, 미국 증시 상장인 리오, 엑스팽, 리오토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뭐 50조, 30조 이렇습니다. 현대차보다 더 크죠, 오히려. 차 생산량은 테슬라가 올해 뭐 기껏해야 한 50만 대 정도, 내년도에 한 10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이 친환경 산업 그리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차만이 앞으로 미래 차다 이런 것을 이제 투자자들이 미리 인식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섭냐면 테슬라가 600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유상증자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60조입니다. 60조를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차의 시가총액보다 2배가 많은 투자 금액을 한꺼번에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회사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와 있습니다. 뭐 원전 이게 그 좌측 차트가 원전 관련 ETF입니다. 우라늄이라는 ETF고요. 원전 관련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NEX 이거는 뉴 에너지 인덱스입니다. 두 개의 뭐 차이가 워낙 나는 것은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이 그린과 관련된 쪽으로만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린 본드 그리고 ESG 펀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책임 투자 펀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주로 최근에는 이 인바이러먼트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 쪽으로 투자하는 돈들만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뭐 글로벌 주식시장은 지금 사실은 난리 난 상태입니다. 관련 주들의 주가 동향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실 건데요. 유럽의 이런 흐름이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15페이지 보시면 녹색당의 이런 그 부상이 지금 유럽의 가장 화두입니다. 독일,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뭐 할 거 없이 주요국들에서 녹색당은 이제 집권 정당들과 서로 이제 정책을 협의할 정도로 부상을 했고요. 원래 녹색당은 유럽의 녹색당 뭐 한 2에서 3% 굉장히 마이너한 정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더 찍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의 차트가 이탈리아의 지역별 대기 오염 정도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토리노를 비롯한 공업지대가 많은 북부가 아주 대기 오염이 심각한데요. 우측에 보시면 코로나 사망자 수도 동일하게 거의 같습니다. 물론 뭐 북부에서부터 먼저 확산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환경과 밀접한 것이고 그 환경은 우리가 배출한 탄소 또는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이런 상황은 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감축을
더 강하게 하자는 쪽으로 정책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이고요. 대표 대표적인 정책이 이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자동차에 대한 규제 정책입니다. 유럽은 이미 승용차와 트럭 버스까지도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뭐 나날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21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유럽에서 관련된 경기 부양안들이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뭐 그린 딜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경기가 극심한 침체가 오게 되면 사실은 환경 문제는 조금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주로 이제 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 당국에다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동차의 탄소 배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 초의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독일, 프랑스, 영국 어떤 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 안으로 들어가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도와주겠다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전기차 확대 쪽에 대해만 육성책을 뒀고요. 내연기관차는 오래된 차를 바꿀 때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주는 쪽으로 그 정도에만 지금 있는 상태고요. 이런 정책 때문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임팩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이 그린 수소 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EU 집행부의 그런 정책들 때문이고요. 탄소 국경세를 EU가 이제 도입한다는 것은 이미 뭐 기정사실화했고요. 2023년부터 아마 서로 이제 국가별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대한민국이 아마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뭐 공무원분들 나오 계시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EU하고 FTA 체결 국가이고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번 시범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의해서 미국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사실은 뭐 트럼프가 워낙 그 이 반환경 정책들을 날이면 날마다 써왔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았었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그 24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연비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오바마 때 사실은 아주 강력한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를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 연비 규제를 깨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또 새로운 연비 규제를 제안을 하면서 지금 소송전을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당선되었다면 우측에 있는 차트처럼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식으로 가게 된다면 고성장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바이든이 이제 이 캘리포니아식 그 룰을 도입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페이지에 보시면 바이든의 기후 변화 관련된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지금 사실은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에 사실은 들어갔다가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시그널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력 부분인데요. 2035년까지 전력 부분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말이 이 제로지 현재 유틸리티 스케일의 발전 캐파가 미국에 1100기가가 있거든요. 여기서 천연가스 석탄은 일단 1차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이고요. 원전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서 계속 지금 셧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까지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교통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식 연비 규제. 그래서 뭐 50만 대 스쿨버스, 300만 대의 공공 차량을 다 친환경차, 전기차 수차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아주 깜짝 놀라는 그저께 정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막판 이제 딜 중인데요. 거기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을 지정을 합니다. 의원들이 상하원이 합의해서 거기에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풍력은 PTC, 태양광은 ITC죠. 투자세액 공제인데요. 요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이제 당선으로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트럼프만 없으면 좋다. 뭐 이런 지금 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도 지역구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린 산업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31페이지 슬라이드에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래쪽 좌측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전력원별 고용수가 나와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합치면 한 40만 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풍력은 태양광을 이제 집마다 깔아주는 그런 유통 인력은 제외한 겁니다. 그게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6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이죠. 풍력은 주로 공화당이 아성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굉장히 골고루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많은 게 장땡이죠. 이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자동차 부분은 내연기관차 부분은 보시면 내연기관차가 200만 개 정도 되고 일자리가 그다음에 친환경차는 한 20만 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일자리들이 대부분 다 스윙 스테이트에 있다는 거죠. 민주당 공화당의 스윙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과연 이거를 하게 되면 내 표가 뺏기는 거 아닌가. 근데 정면 돌파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대신 이제 가서 노조를 설득을 했죠. 노조를 만나서 전환을 빨리 할 테니까 대신 일자리 로스를 가져오지 않게 하겠다. 바이 아메리카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의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이 스윙 스테이트에 유치할 것으로 하는 전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 산업은 전성기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투자가 부족해서 요금이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은 잘 모르고 계셨던 거고요. 신규 발전 설비에 작년에 75%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올해는 90%가 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설치량 급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밑에 보시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14%밖에 되질 않죠.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근데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이 14%의 비중이 2050년 전후에서 100%로 가게 만들겠다. 이런 지금 로드맵을 확정을 하고 이행하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산업도 아직 성장 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34페이지에 있는 발전 단가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킬로와트아워당, 메가와트아워당 전력을 생산하는 단가가 풍력, 태양광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장 쌉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석탄,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들은 안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이 갭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사례에서 저희들이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수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 곽상도 의원님까지도 이렇게 그린 수소를 들고 나오시느냐? 굉장히 저는 정확한 캐치라고 이제 보는 것이
20년 전에도 사실은 이런 수소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었고요. 관련 주식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너무 올라서 사실은 너무 심한 버블이다 할 정도로요. 근데 20년 전에 그랬다가 순간에 없어졌어요. 버블이 뻥 터진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소를 그냥 쓰는 데만 집중을 하고 어떤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산업이 무관심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는 더러운 수소죠. 쉽게 얘기하면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천연가스에서 개질을 하든 부생가스에서 나오든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 탄소 배출 제로 시대는 이게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EU가 이걸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으로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그린 딜에 포함을 시켰고, EU의 하이드로젠 스트래티지 보시면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500조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이미 들어가서 지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그린 수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 탄소 배출 제로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맞추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100%가 돼야 되는데 그리드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내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있어서는 그 저장을 ESS냐 아니면 수소냐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요. 교통 부분에 전기차화가 너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배터리로 하는 ESS는 당분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를 택했던 것이고요.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는 현재는 차이가 꽤 납니다. 근데 2030년 정도에는 저희가 동일한 가격으로 페러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EU의 내심 지금 목표는 2025년경에 이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뭐 뚜렷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태이고요. 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가 급증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주 메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가와트급의 단지들도 있고요. 현재 이미 100조 정도 되는 이 프로젝트들이 글로벌리 어나운스 돼 있는 상태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황금 찬스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지금 그런 이제 상태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소 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수소 밸류체인 전반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 엔드 유저 단에 있는 수소차, 수소연료인지 발전만 가지고 그동안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이제 해 온 것이죠. 만약에 EU가 그린 수소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피곤하신 공무원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다음 정권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업스트림인 프로덕션 부분에서의 수소 생산을 그린 수소로 하겠다는 것을 이제 확정을 표준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소가 많아지면 수소 사용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자동차건 발전이건 할 것 없이 다 늘어날 겁니다. 미래에는.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직은 못하는 부분, 이 수소를 생산해서 이동시키는 이 업스트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이제 활성화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좀 아쉽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이제 이거를 하지 못하면
큰 코 다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는 단체가 거기 보시면 지금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 아리백이에요. 내년 되면 아마 300개 정도 될 건데요.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전체 뭐 한 70% 가까이를 GDP를 이제 수출을 해서 얻는데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한테 납품을 받을 때 니네 어떤 전력으로 만들었어? 하고 체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죠. TSMC. TSMC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에서 나오는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바로 애플 때문이거든요. 애플은 2030년부터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그룹들이 아리백 가입을 발표를 하고 실제로 가입을 했습니다. SK 얘기를 들어보면 귀찮을 정도로 해외 업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깨끗한 차인데 배터리를 만드는 전력이 깨끗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49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전 세계 이제 1위의 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압도적인 1위죠. 300조가 넘는 수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공장 증설은 거의 안 합니다. 전부 해외 공장 증설이에요. 우리나라 수요도 적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잘못 만들었다가는 해외의 엄격한 스탠다드를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외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린 산업이 어떻게 육성이 돼야 되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북 지역 제일 큰 회사 포스코지 않습니까, 그죠? 철광에 관련된 얘기. 요즘 이제 이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많은 업체들이 조금 정신을 조금 차리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해외에 비해서 늦습니다.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철강사들은 철강을 만들 때 수소를 이용하는 것을 지금 이미 테스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빠른 경우는 2020년 중반, 좀 늦더라도 2035년 정도까지는 다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스케줄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코 최근에 이제 발표는 하긴 했는데 좀 늦죠. 현대제철은 아예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탄소 국경세를 논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리나라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가 제대로 수출될 수 있을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 50페이지에 대만에 이제 해상풍력이 있거든요. 3년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계획들을 런칭을 했어요. 대만에. 지금 이미 10기가는 계획은 다 세팅이 돼 있고 너무 잘 돼서 15기가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업체들이 엄청나게 수주를 받았어요. 거의 한 뭐 5, 6조 이상 수주를 받아서 잘하고 있죠. 정작 우리나라는 아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은 해왔지만 지금 아직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겨우 내년에 일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뭐 진짜 첩첩산중이고요. 근데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문제가 돼버려서 많이 답답한 거죠. 안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여러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산업들이 특히 제조업 기반의 산업들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잘하고 있는 우리 수소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 무한정 지원을 했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차의 연료전지 관련된 이 기술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국산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소차의 기술이 일본의 토요타보다 더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강해진 상태이고요. 근데 수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린 수소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린 수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유럽에 비해서 딸리고 있지만 관련된 기초 기계나 소재 부품 기술들은 사실 우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좀 잘 리딩을 해주시면 그린 수소 산업을 충분히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수소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와 만드는 공정에 따라서 이제 브라운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천연가스나 석탄으로부터 만드는 수소를 브라운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문제는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친환경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LNG로부터 만드는 수소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하는 공정까지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보통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방법, 즉 아예 만들 때부터 CO2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만드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문제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양이 작아지는 건 좋지만 또 생산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는 개념은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드는 깨끗한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을 하거나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즉 뭐 버스나 자동차를 돌리거나 또는 이제 가정이나 산업에서 필요한 전기로 만들어서 쓰는 그래서 CO2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수소 경제의 총괄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에너지를 지금 만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수소 에너지 생산 기술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우리가 뭐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가 보통 기체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우리 지구상에서 수소 가스 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뭐 비율도 0.0005%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물에 포함이 돼 있거나 우리 천연가스, LNG에 포함이 돼 있거나 바이오매스 이런데 식물, 뭐 해조류 이런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에너지 추출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메탄으로부터 수증기 개지를 통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문제점이 보시는 것처럼 수소를 뽑아내는 와중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양이 가솔린 자동차에서 나오는 양의 거의 70% 가까이 나옵니다. 부생수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에서 제철소에서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부가로 나오는 수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은 제일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 공정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다가 부가적으로 나온 수소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2020년에 한 13만 톤, 2040년에는 거의 500만 톤 이상의 수소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부생수소를 만들 수 있는 양이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어떤 걸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 생산 방법, 즉 물로부터 수소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탄소 제로고요. CO2가 거의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드는데 제일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수전의 수소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함과 동시에 이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개발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린 수소로 자꾸 지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차, 전기차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은 수소, 연료전지차도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아까 한병화 의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사실은 반 이상이 수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곽성도 의원님께서 이 주제를 말씀하신 것도 그린 뉴딜의 50% 이상이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 개발 국내 현황을 보면 이제 그 아까도 막 언급이 됐지만 저희가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수소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사실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뒤처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면 되고, 생산과 저장, 운송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이쪽 부분에 이제 국내 많은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경제 개발과 또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수소 생산 기술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그 수전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백금이나 이리듐 같은 비싼 금속을 대체하면서도 훨씬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진행돼 있고,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와 올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바이오매스, 즉 친환경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CO2 생산 없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점점 더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소 판매 가격이 현재는 킬로그램당 한 7,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40년에는 한 3천 원 이하로 떨어뜨려 줘야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수소 생산 그리고 저장, 운송 이런 부분에 기술 개발이 같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이제 최근에 뭐 SK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생산과 저장 부분에 이제 많이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수소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오일령입니다. 우선 그 곽상도 의원님께서 이 수소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 유엔에 2050년 탄소 중립 전략이라는 것들을 이제 국무회에서 확정해서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수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3일 날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이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 위원님 중에 252명 의원님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주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결의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맞춰서 정부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2050년 우리나라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확정을 했고 유엔에 12월 안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내용 중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그 중에서도 수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환 부분, 발전 부분, 그리고 산업 부문, 수송 부문, 도시, 그다음에 가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전환 부분은 수소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더불어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3대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가 수소 에너지, 세 번째가 에너지 IT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에너지 신산업은 수소 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부문에서 수소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 산업입니다. 이 철강 산업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를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매우 많은 부분을 배출하고 있는데 또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바로 수소환원 제철입니다. 그래서 수소 현재 있는 이제 카본 뭐 석탄을 기반으로 한 원료를 수소로 대체를 해서 고로를 가동을 하는 것이 바로 수소환원 제철이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수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멘트입니다. 그 산업 중에 두 번째로 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게 시멘트 업종인데 시멘트 업종도 이 현재 여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소로 바꿔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세 번째로 배출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석유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납사를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납사를 그 플라스틱 재료를 생산하는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송 부분은 아까 한병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수소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생산과 그리고 수소 충전소 확충을 위한 정부 보조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철도와 선박에서도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체가 되어야 앞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 가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 부분은 뭐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쓰는 연료는 전기와 도시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LNG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도시가스가 이제 전기나 그다음에 수소로 보급이 되어야만 가정 부분에서도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그간에도 진행된 게 있지만 도시를 수소 도시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도시 내에 생산과 공급 사용에 이거를 패키지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 도시를 만들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대 에너지 신산업에 수소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필요로 한 것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깨끗한 수소, 그린 수소를 개발할 것이냐와 그리고 이 그린 수소를 개발하는 단가를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신유망 산업에는 그러니까 그린 수소 기술 개발 혁신 상용화 부분 그다음에 액화 수소나 수소 터빈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수소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 2050년 탄소 중립의 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수소를 기반으로 한 그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활용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어떤 주력 산업을 좀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지역별로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공급에 대한 그런 산업들이 계속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그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그 한병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탄소국경세라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미국이 이제 가세하기 시작을 하면서 탄소국경세가 바로 당장 우리나라에 큰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탄소국경세를 회피할 방법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온실가스가 감축된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그것이 상호 인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우리나라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뭐 정책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수소 부분에 그런 기반이나 인프라나 R&D가 대규모로 추진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산업부 신에너지 산업과 최현호 과장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곽상도 의원님 주최하신 대구에서 수소 클러스터 관련된 그 토론회 한번 참석했는데 또 한 1년 반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토론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발제해 주신 분들 설명이 있으셔서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제가 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우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수소라는 거에 대해 이제 색깔을 사람들이 이제 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수소, 그다음에 블루 수소, 뭐 브라운 수소, 그레이 수소, 이제 뭐 블랙 수소까지도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이제 수소가 그런 정의를 이제 아래에서 이제 수소가 이제 여러 가지 생산 방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의 실정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블루 수소라고 소위 하는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데 생산하면서 나오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든지 저장을 하는 경우에 생산되는 수소를 저희가 블루 수소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블루 수소는 생산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 수소도 사실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남는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를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블루 수소하고 그린 수소는 제로이고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석유화학 공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유 산업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많이 다루었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처는 결국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수소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생 수소라고 하는 소위 저희 석유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석유 화학 공장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수소를 부생 수소라고 하는데 부생 수소의 저희가 생산 능력은 대략 한 20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정확히는 한 196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사실 저희가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고 남는 수소가 나와서 그 수소를 다시 정제 공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석유 정제 공장에선 그 수소를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공급 사슬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정제 공장에서 모자라는 경우는 수소가 더 필요한 경우는 사실 수소를 천연가스를 저희가 계질이라고 하는데요. 천연가스를 쪼개서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억지로 생산을 해서 그 수소를 다시 정제 공장에 보내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196만 톤 정도의 이제 부생 수소의 저희가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실제 생산한 160만 톤 정도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이 어떤 수요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제 공장에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천연가스를 깨서 거기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정제 공장에 보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요. 한 160만 톤 정도 생산하는 수소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따라서 나오는 일단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수소는 그 정도의 이제 용량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수소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도로에 이제 굴러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친숙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수소 경제 수송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소는 작년 같은 경우 한 500톤 정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생 수소의 최대한 양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수송용으로는 지금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게 앞으로 저희가 2040년도에는 전체 수소가 발전용이라든지 수송용 토양에서 한 500만 톤 정도 필요할 걸로 보는데 그 가기 위한 이제 중간 단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린 수소라는 수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추출 수소를 당분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드렸듯이 그린 수소인데요. 한국의 그린 수소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린 수소는 세계적으로는 이 물을 분해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사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뭐 그렇게 많이 뒤처진 건 아니고요. 한 1, 2년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소를 생산하는 그 장치를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스택 같은 걸 한 1메가짜리 스택을 한 3-4개 정도 붙여서 한 3메가 내지 4메가 정도의 스택을 갖다가 현재 상업용 혹은 실증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보적으로 한 10메가 정도의 단일 스택 유럽 같은 경우는 1메가짜리 막 여러 개를 쌓아서 사용을 하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0메가 정도의 단일 스택을 자기네들이 이제 실증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후쿠시마에서 실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한 1, 2년 정도 이제 늦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2017년도에 이제 산업부 주도로 한 500kW 정도, 일명 0.5메가 정도 되는 상황이죠. 500kW 정도의 이제 수전의 시설을 저희가 제주도에 구축을 해서 올해 이제 1년 내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2메가와트급 1메가와트짜리 스택을 2개를 겹쳐서 2메가와트급을 저희가 이제 설계를 마쳤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 장치를 이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추경으로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3메가와트급 정도 되면 저희가 상용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급 정도가 되는데 3메가와트급의 수전해가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40년도에 그 한 500만 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추출수소는 당분간은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남는 부생수소를 최대한 쓰고 추출수소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린수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언제 정도의 잉여 전력이 남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뭐 얼만큼 투자가 빨리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린 수소를 저희가 생산할 만큼의 신재생 에너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호주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그린 수소를 확보를 하면은 그 그린 수소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40년대 500만 톤의 수요를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과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한 단계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28년 내지 27년 정도면 그린 수소가 어떻게 보면 상용급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 조금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주민 수용성의 문제도 있고 환경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근차근 해결이 돼서 재생에너지의 저희가 용량이 조금 커짐에 따라서 그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저희가 일단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생수소와 그린수소로 가는 그 중간에 추출수소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추출수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CO2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난이 이제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부생수소 같은 경우도 현재는 사실 부생수소를 생산을 해서 조금 효용 가치가 높은 저희가 이제 넥소를 운행을 한다든지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이제 부생수소를 그런 쪽에 이제 빼쓰다 보면은 그 부생수소를 지금은 사실 그 열량이 아주 낮은 수소입니다. 그래서 열량이 아주 낮은 수소인데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버너에 이제 넣어서 이제 혼소를 해서 이제 태우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생수소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버너에서 혼소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수소를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생수소가 근데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버너의 열량이 이제 줄기 때문에 대신에 LNG를 이제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주기적으로 그와 같이 이제 조금 에너지 효율이 낮게 사용되고 있는 부생수소들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조금 편차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 편차에 있어서도 수소의 앞에서 이제 우리 그 한병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시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지역적으로도 사실 모든 시민들이 좀 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수소 에너지 쪽으로 좀 더 빨리 또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린 수소를 27년, 28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R&D는 저희가 한 1, 2년 정도 늦었지만 그래도 뭐 금방 캐치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조금 걸림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빨리 해소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용량이 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린 수소 생산의 기술이 거기까지 따라 올라와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는 그런 일단 에너지 구조가 좀 정착이 빨리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선 우리 공무원 두 분 나오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그 한병화 연구위원 말씀으로는 SK 같은 데도 이제 아리백이나 이런 데 이제 가입을 그 해외 기업으로부터 이제 지금 요구받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탄소 국경세가 이제 곧 그 이제 뭐 문제가 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수출 기업도 문제지만 또 뭐 그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모든 기업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시급성이 미국이나 EU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언제쯤인가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미 아리백 같은 데는 수출 기업은 바로 지금 이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이 저 시급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들은 걸로는 개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이제 전기 못 받아 쓴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그 수출하려고 하면은 한전으로부터 전기 받아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이 그 수출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이게 본격화되면은 맞습니까, 과장님? 예. 예,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이제 수출 기업들 이런 개별 기업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부터 지금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해주시죠. 우선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병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EU와 미국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EU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절차를 보면, 우선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는 작년 19년 12월에 EU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시작을 했고, 올 한 해 동안은 아마 EU 내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법안 초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안 초안이 나오고, 그 법안이 이제 EU 계획대로 되면 23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EU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법안 초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EU 내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도 본격적인 얘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바이든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와 이제 탄소 국경세를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리 협정을 탈퇴했는데 본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100일 안에 다시 파리 협정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취임 후 100일 안에 메이저 국가들, 경제 국가들을 정상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을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탄소 국경세의 도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또 네 번째 연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가입하고 있는 무역 협정, 각종 무역 협정의 고려 사항으로 그 상대국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이제 당선인 쪽에서 그 존 켈리라고 예전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을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을 했고, 기후변화 이슈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인선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그 네 가지 메인 아이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협정과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문제, 그리고 그것이 탄소 국경세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로 내년부터 정치적으로는 압박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환경부 오일남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그 탄소 국경세하고 조금 이 뭐랄까 거울과 같은 면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수소에 대한 인증 제도가 지금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용한 수소가
얼만큼 깨끗한 수소냐에 대한 이제 논의를 이제 국제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게 탄소 그 국경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양날의 이제 칼이 될 그런 이제 거라고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EU 주도로 지금 시작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생수소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소 인증대가 될 경우에는 이제 얼만큼 이게 깨끗한 이산화탄소를 덜 발생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조금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소 인증제가 대략 한 25년 내지 한 26년 정도면 EU가 어느 정도 그린 수소를 상용화하는 단계에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국제적으로 아마 푸시가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 이제 지금 현실로는 이제 탄소 국경세가 논의가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도전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수소 인증제가 국제적으로 논의가 돼서 또 저희한테 또 다른 도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의원님 설명했듯이 이제 개별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사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전기사업법에는 전기 판매 사업자는 한전하고 구역 전기 사업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업자 이 세 가지로 딱 이제 독점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제가 사실 아리백은 담당이 아니라서 어떤 그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상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한전으로서 받는 전기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모든 나라도 이런 이제 방식을 취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한전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1테라와트 아워 정도를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1테라와트 아워를 갖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걸 offset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이제 담당자하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아리백이 애플에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독점적 전기 판매 사업자 한전으로 있는 독점적 전기 판매 사업자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변형을 해야지 저희가 그 아리백과 같은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깃발을 들고 나선 상황이고 다른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단 전기 사업 판매와 관련된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일단 보완을 조금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떻게 맞춰주고 공장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천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 이제 수전을 하고 있고요. 예. 한전으로부터 이제 사서 쓰고 있고요. 예. 자기네들이 거기 이천 공장 안에다가 바이오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다른 데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확한 어떤 대책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지금 이런 단계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도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업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보여주면은 시범 사업을 그렇게 한번 세게 한번 하도록 만들면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수출 못 하게 된다 하는 이런 그 국민들한테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한번 홍보차 아까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던데 예. 그런 걸 한번 세게 한번 하는 걸 고려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K가 아리백 선언을 지금 제일 먼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아리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SK가 한 모델 같은 게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다른 데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는 어떻게 하나요? 포스코는 사실 우리 오일영 과장이 말씀하시면 철강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그 탄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구조적으로 철광석이라는 이 광물이 결국에 산소와 철의 이제 화합물인데요. 거기서 그 산소를 띄어내야지만이 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띄어내는 방법으로 이때까지는 코크스라는 이제 석탄을 넣어서 그다음에 C하고 결국엔 산소 그래서 CO2가 계속 이제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게 어제 그제 이제 철광 그 포스코에서도 이제 발표를 한 경우와 그 철광석에 붙어 있는 산소를 띄어내는 방식을 이제 탄소가 아닌 수소를 사용을 하겠다. 그게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수소가 나오면은 그 수소를 통해서
그 산소를 띄어내서 철광석을 활용하겠다. 이런 이제 개념을 발표를 했고요. 포스코가 한 고로를 한 9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9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산소를 다 띄어내는 양을 한번 봤을 때 한 400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린 수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28년도, 29년도 정도가 되면은 그린 수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그린 수소 생산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포스코에서는 일단 과거에 탄소를 이용해서 산소를 띄어내던 방식에서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탄소를 띄어내겠다 그런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스위스 같은 게서는 이제 그 조그만 고로에다가 수소 환원 제철을 시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로가 한번 이제 불을 집어 넣으면은 한 뭐 20년 정도 이제 오버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꿀 때는 이제 고로가 오버홀 기간이 도달을 했을 때인데 지금 포스코 한 23년도 정도면은 아마 첫 고로가 이제 그 오버홀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저희가 포스코에도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포스코도 이제 코커스 사용 안 하는 거 그 공법 그것도 바꿔야 되지만은 예. 여기 또 이제 고로 가동할 전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맞습니다. 지금 받아야 이게 수출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지난 한병화 연구원한테 그래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 전기 이것도 지금 이제 포스코도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 전원을 대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로를 결국에 이제 전기로로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소 생산이든 그다음에 전기로 대체하는 저희가 전기화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기화라는 개념이 결국엔 재생에너지는 다 전기로밖에 생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기화의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 넷제로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도 이제 전기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경우를 이제 과거에 이제 휘발유 트럭에서 그 안에 그 이제 움직이고 있는 트럭을 뭐 이제 전기 트럭으로 바꾼다든지 수소 트럭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도 마찬가지로 전기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그 아리백 그의 가장 이제 핵심이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원하는 걸 구매할 수 있느냐 이 제도거든요. 그걸 이제 PPA 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하셔서 소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일부 의원이 또 뭐 반대를 하셔서 일단은 지금 좀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뭐 통과 안 시키면 사실 방법 없습니다. 그거 민간 기업 그런 법적인 어떤 기본조차 없이 어떻게 아리백을 기업들이 가입하겠습니까? SK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 해외의 고객사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일단은 선언을 했고 실제로 가입을 했습니다. 뭐 6개 기업이 지금 가입을 한 상태니까 민간 기업들은 계속 급한데 오히려 법안이라든지 이런 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필요한 시점이고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직 비싸잖아요, 국내가. 비싸다면 손해를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손해를 어떻게 줄여서 그래도 한 똔똔 정도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고요. 그거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제도들이 정책들이 이미 해외에서는 뭐 많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2027년, 28년 뭐 그린 수소가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수세적인 자세고요. 오히려 치고 나가는 지금 치고 나가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따라갈 동 말동이죠. 네,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병환 팀장님 말씀하신 건 정말 그 맞는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7년, 28년이라고 제가 그린수소 말씀드린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25, 6 정도가 아마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10월 달 정도에 수소 관련해서는
HPS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도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수소법을 개정을 해서 22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할 계획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칼의 양날인데 그 저희가 그린 수소에 대한 기업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소 의무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료 전지를 떼고 있는 그런 이제 발전소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뭐 2만 톤 정도를 수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2만 톤 중에 뭐 한 10% 정도는 그린 수소를 무조건 써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가 생산한 전기는 사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제 좀 푸시를 가하는 그런 제도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의무화 제도가 지금은 연료전지 발전에 한정해서 HPS라는 제도로 지금 처음 이제 시행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전통적인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이제 주유소라든지 이런 그 메이저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화석 연료에 수소를 강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넣는 방법인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이저들이 자기네들이 주유소를 10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수소 스테이션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투자를 조금 강제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투자가 사실 똔똔이 되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규제를 통해서 또 시장을 만들어서 그게 또 돈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수소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님 워낙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HPS 같은 케이스도 지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를 REC 시장에서 떼내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너무 REC 공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원들이 죽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HPS를 할 때 그린 수소에 대한 중장기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업체들한테 이제 꼭 그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이 그레이 수소로 하려고 이제 우리가 만든 제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점들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그린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게 해서 대구나 경북이나 내 지역구에 많은 이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산업이 활성화되게끔 하겠다는 게 이제 의원님의 이제 궁극적인 생각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조금 기업들 기존의 기업들 우리 뭐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뭐 기구를 하나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굉장히 빠르게 원래 이제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우리 정책적인 좀 실행력이 좀 강하신 어쨌든 당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대구, 경북, 경남 이 주로 경상도 지역이 전부 피해 지역이에요. 제조업이 너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스위칭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니시어티브를 좀 지시고 뭐 해외 업체들하고 JV를 국내 업체들하고 좀 조인을 시켜준다든가 대기업들이 좀 들어오게 해서 거기다가 어떤 대규모 컴플렉스를 수소 관련된 컴플렉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섬유 산업 하는데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산단이나 이런 데다가 사실은 이거 빨리 그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들어내는 이걸 빨리 좀 곳곳에 이렇게 좀 나는 우선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개별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은 건 더하죠. 대기업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들은 자기네들이 그만한 그 여유나 자금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곳곳에다가 지금 빨리 이제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안 되면은 우선 기업들부터 먼저 이제 곤란을 겪잖아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전하고 관련해서 한전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고 뭐 원전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로 가는 문제지만은 개별 기업들은 이게 수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답변 드려야 되는. 우리 처음 우리 저기 그 한명환 팀장님 말씀하신 HPS 도입 관련해서는 뭐 지금 사실 그린 수소에 대한 어쨌든 중장기적인 어쨌든 좀 그 의무를 갖다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를 할 거고요. HPS 안에 그린 수소 외에도 사실 한 4-5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얼만큼 할 건지, 그다음에 연료 전지가 열을 얼만큼 생산할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뭐 지역의 주민의 수용성은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연료 전지가 그 부하 추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전기 개통에서 부하 추종으로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검토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제 대구 쪽은 저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 이제 그 코가스가 본사가 이제 글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큰 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가스 그 한국가스공사 예 가스공사가 대구 그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산단의 발전소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HPS 제도 연료전지가 도입이 되는 거에 따른 몇 가지 인센티브를 줄 건데, 사실 산단에서 과거의 열병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벙커 CU라든지 뭐 이런 걸 때는 발전소가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료전지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은 물론 LNG를 최초에는 활용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26, 27, 28년도에는 그린 수소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발전 시스템을 갖다 갖춘다 그러면 사실 산단 쪽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환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구 쪽에는 저희가 조금 그 아쉬운 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년에도 제가 그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대구 쪽하고 경북이 사실 수소차하고 수소 충전소 보급이 아주 제일 지금 더딘 조금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시민들이 결국에는 그 수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친화성을 더 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차하고 버스,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 같은 것들인데요. 차하고 버스는 사실 이제 굴러다니니까 조금 뭐 그렇지만 충전소 같은 경우 입지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당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인 경우도 사실 어렵고 야당 의원님 지역구는 더 어렵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조금 힘내주셔갖고 그러니까 차 보급이라든지 지자체 이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차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소 같은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조금 도와주시는 것도 수소 관련된 어떤 대구의 비전을 갖다 조금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와 관련된 이제 R&D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금 대구 본사에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를 또 하나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차량은 이제 수소 차량으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R&D 센터가 서게 되면은 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 컴플렉스라든지 수소 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눈으로 보여주는 건 전적으로 되게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도입이 되는 이유도 사실 전기는 쉽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도 이렇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빨리 보여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수소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 설비 이런 것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결국은 거의 중국 기업들 제품을 많이 쓰는 상황으로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린 수소의 메인이 수전의 장비가 될 건데, 수전의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태양광 장비처럼 그 외국 기업들의 가격이 싼 제품들을 결국 사다 쓰는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산업부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태양광 설비는 이거 뭐 제가 담당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결국에 이제 탄소 발자국 이제 탄소 이제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고효율 제품이 활용이 시장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아마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또 중국 제품들이 많이 또 효율성을 많이 또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제도를 약간 좀 변형을 한다든지 해서 고효율 제품들이 많은 발전량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전의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범용 장비는
중국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그러니까 수전의 장비가 되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리가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알칼라인 방식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펜 방식이라고 하고, 하나가 이제 SOEC 방식이라고 하는데, 알칼라인 방식의 수전의 장비는 저희 나라도 생산을 이미 하고 있고, 저희 나라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효율이 훨씬 높고요. 근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사실 다소 이제 중국 제품보다는 떨어지는 방식인데요. 알칼라인 제품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지대로 다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펜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제 펜 방식은 저희가 조금 이제 많이 기술이 조금 따라오는 상태고, 펜 방식에 대해서 사실 중국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그다음에 수전의 효율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뭐 태양광 같이 이렇게 막 그 저효율 이런 제품들이 범용 제품들이 치고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조금 하지는 않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OEC 제품이라는 제품인데, SOE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선진국에서도 이제 처음 이제 랩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데서요. 그래서 이제 펜 방식은 상용화급을 한화에서 한 23년 정도에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 같은 그런 조금 저효율 제품들이 막 깔리는 그런 눈은 좀 범하지 않도록 제도는 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만큼 지금 그 시급하다고 지금 느끼는 것 같습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부처마다 다르고요. 부 안에서도 다 다릅니다. 입장들이. 그래서 결국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고요. 뭐 제일 시급하게 사실은 해야 될 게, 여야 가릴 거 없이, 또 부처 안에서 부처 가릴 거 없이 하나의 어떤 이 타워가 들어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산업부 안에서도 내연기관차라든지 이런 구시대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천천히 가자고 하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뭐 사업단이나 뭐 하시는 분들은 또 빨리 가자고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 그게 제일 아쉬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의원님이 이왕 이렇게 뭐 나서셨으니까 좀 이니셔티브를 잡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헤게모니 게임이거든요. 이게 뭐 수천조가 달려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먼저 잡고 가는 사람이 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게임이죠. 그래서 뭐 좀 그런 면이 좀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어디로 우리가 생각이 자꾸 가냐면 원전에 생각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그냥 그대로 이제 그 활용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갔으면은 이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없었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원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선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우선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그 설명을 이게 필요하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 이쪽에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가 지금 이 원전 없앤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되게 지금 그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게 수소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설명하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뭐 이 원전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이런 뭐 안 한다 하는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원전은 뭐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할 때까지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신재생으로 전 세계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갔으면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꼬이지를 안 했을 거예요 스텝이. 지금은 이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전부 그런 원전은 어떻게 할래 이거부터 지금 생각들이 나오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뭐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이제 이게 산업부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 원전 문제를 이렇게 해놔놓고 이거 국민들한테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면은 이 국민들 받아들이는 게 저는 안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받아들이게 만들려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아리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업들 중심으로 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아 저거 필요한 거구나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홍보를 우선 좀 정치적인 이런 좀 생각하지 말고 좀 이런 홍보를 이렇게 진지하게 좀 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안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지금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뒤탈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제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한병화 연구위원님 또 김무재 교수님, 오일영 과장님, 최인호 과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뭐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이어가고 그 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뒷받침을 하면 되는지 또 좀 그 연구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 환경부나 그 산업부에서 이 법안을 만들려면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우리한테도 좀 그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기초로 해서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되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법제실에 우리가 한번 설명하러 직원들이 가서 설명한다고 한번 보내봤는데 설명이 안 돼. 그린수소 개념부터 지금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게 법안을 만드는 것도 이제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먼저 되면 좋은지 그 지금 있는 그 수소 뭐 그 진흥법인가 있잖아요. 그 법안에서 그 법에서 뭘 이걸 좀 그 가미를 우선 해가지고 가는 게 좋으면은 어떤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그린 수소가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런지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제공해 주시고 우리도 그걸 적극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